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SNS에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민단체 이름으로 이걸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나돌고 있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핵심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이 편지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즘 들어서 채널A 단독 보도 내용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그러니까 용산 참모진을 맨 먼저 지금 이제 접견을 받았지 않습니까? 요 자리에서 헌 얘기로 해서 채널A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윤 대통령이 지금 이제 사전 대선, 저도 이거는 상당히 불쾌하다. 윤 대통령의 복귀를 전제로 강력히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 광기 들린 이재명, 그리고 거기에 놀아나는 좌파 매체들,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또 좌파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사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론조사를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은 우리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안 했다면 우리가 할 수가 없겠지만은,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또 보도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왜? 우발적 계획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상당히 심기가 안 좋다, 섭섭하다. 예, 왜냐?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 조기 대선에 사전 대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대선이 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전 조기 대선을, 이 여론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부풀려서 주장하는 인간이 바로 이재명이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다면적인 목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바람 잡는다 이거요. 그럼으로써 지금 사전 대선을 기정사실화 시켜가지고 헌재해주는 메시지가 크죠. 헌재다가 야, 너들 빨리빨리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빨리 탄핵 인용해, 이런 압박의 메시지. 그러니까 탄핵 광풍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사전 대선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 그거 선거법 그거 항소심 그거 웃기지 마. 그거 판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헌재에서 탄핵 재판이 먼저 끝나버리면 너희들이 선거법 가지고 항소심 대법원 가려면 아직도 첩첩산중이야. 내가 먼저 결론을 내. 그러니까 선거법 꿈에도 꾸지 마. 이런 얘기나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다시 한번 조이대한테 메시지를 입장을 요구하는 건데, 도대체 우이준 교사는요,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우이준 교사는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앉아있냐고요. 조이대 인간은 어디서 뭐하고 자빠진 인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요런 대목에서는 우리가 열받지 않은, 이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요 인간은 조이대는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자빠졌느냐. 아주 폄하하는 발언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이 더러운 인간, 조이대 배신자. 지금 이재명을 이렇게 해서 사전 조기 대선을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은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대통령은 사람이 아닙니까? 기계입니까? 컴퓨터입니까? 아니잖아요. 인성 속에는 감성과 이성이 있잖아요. 감성과 이성. 그리고 사람은 누가 그랬어요?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사회적 동물.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에는 합리적인 이성만 있는 게 아니라 감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 연일, 특히 이제 설날을 계기로 해서 전부 모든 언론 매체들이,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해갖고 사전 대선 이거 분위기 띄우는, 바람 잡는 역할을 하잖아요. 탄핵 광풍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기분이 좋겠어요? 당연히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윤 대통령 입장은 지금 그런 걸 때가 아니고, 오로지 탄핵에 반대하는, 탄핵이 기각되도록 여론을 조성해야지, 무슨 놈의 사전 지금 대선, 조기 대선의 준비를 하느냐, 이건 안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청와대 용산 참모진은 국정운영의 중심이 돼달라. 그리고 이제 국민에 대한 이런 배려, 특히 의료 문제에 관한 배려와 관심, 요런 거를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표명한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접견한 이후로 지금 입장문을 하나 내놨습니다. 예, 입장문을. 그래서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의 이제 입장문이 이제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열심히 일 잘하자, 이제 이거나 마찬가지 거죠. 왜냐하면 벌써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직접 예방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느낌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직원들한테 내놓은 입장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입장은 이제 참모들한테 한 얘기지만 이건 이 공무원들한테도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그 국민한테도 상당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보여서 요 비서실장의 입장을 보면은 오늘 대통령님을 찾아뵙고 왔고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시고는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안부부터 묻더라. 건강히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씀과 함께 밖에 있을 때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국정이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하셨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다.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견의 수명의 자세로 앞으로의 난관을 굳건하게 헤쳐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계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새 대통령실 직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빈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대통령님의 말하자면 심기, 그러니까 이번 이제 사전 대선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 참모들도 대통령 생각이 똑같다 이러면서 대통령의 생각을 직간접적으로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측근들 얘기가 조기 대선이니 굴비 대선이니 하면서 대선을 띄우는 거 이건 굉장히 불쾌한 거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여당 안에서조차도 조기 대선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 불편해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연핵은 여당의 지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기 대선이 문제가 아니고 탄핵을 막아야 답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탄핵 재판은 일종의 여론 재판이기 때문에 여론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 여당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을 지금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 굉장히 불편해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친윤계 쪽에서도요. 이렇게 조기 대선이 나오는 것은 당사자가 이게 윤 대통령이 좋아할 리가 있느냐? 대통령의 노력과 충정에 대해서 고춧가루를 뿌리는 경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윤상현 의원도 오늘 제대로 냈죠. 조기 대선. 거기에 우리가 맞장구 치면은 당연히 헌재 보고 빨리 탄핵을 인용해라. 이런 식으로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조기 대선 운운할 때가 아니다. 요렇게 윤상현 의원이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거 보도할 때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마저도 또 느닷없이 제 방송 듣는 분들은요 완전히 엉뚱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전 조기 대선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이 여론조사를 받을 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저는 시종일관 처음서부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혜심님, 아이고, 커피, 고맙습니다. 제가 나중에 100만 되면요, 여러분들 다 잘 모시겠습니다. 한번, 그리고 100만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면 제가 잔치를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죽어라고 방송을 해야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어느 분이 이제 국정원장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제가 지금 이렇게 윤 대통령 무조건 탄핵 반대, 조기 대선 반대 이 주장하는 것은 국정원장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 평시 같으면 저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상관했지만 지금은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세 가지잖아요. 입법 독재, 그 다음에는 반국가 세력, 그 다음에 부정선거인데 입법 독재가 지금은 이제 국정원이 정치 정보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 국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부정선거는 우리 국정원이 이제 직접 사이버 해킹 점검까지 했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의 척결이라고 하는 것은 대공수사권이 아무리 이제 경찰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계엄의 핵심 이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정원에서 평생 국민 혈세를 먹고 커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내가 불철주야 이 탄핵 반대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전부 모아서 시시각각으로 하루에 여러 개씩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제 속마음을 말씀드렸고 왜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격려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지만은 무조건적으로 하여튼 탄핵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게 저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대통령
측근들 대통령 생각하고 똑같잖아요. 여론전이거든요. 여론전을 벌여서 탄핵 광풍을 막아내야만이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어차피 좌파들은요. 절대 목에 칼이 들어가도 좌파들은요. 그냥 전혀 신경 안 쓰고 탄핵 인용 판결을 내려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탄핵 광풍을 막는 진짜 목표는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3명의 이 보수, 요 사람들이 반드시 탄핵을 기각시키도록. 그러면은요, 마흔여기는, 지금 이제 헌법 전문가들도 헌재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리든 간에, 이 최상고위가 배신만 안 때리면 8명으로 심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3명이 끝까지 반대하면 이게 기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 우파 재판관 3명, 요 사람들이 탄핵 광풍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집회, 그리고 함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제 김용현 장관 측에서 지금 정청래하고 그다음에 이 문영배 그런 또 이 관련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요 두 변호사 고발 조치했어요. 잘한 것이죠. 고발 조치. 자, 왜냐? 지금 수사기관의 기록을 갖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인용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빨리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끝나겠다. 자, 그래서 지금 보도를 따르면은 지금 2월 말에 탄핵 심리를 끝나고 3월 초에 탄핵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인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유로 해서 문영배하고 그 다음에 정청래를 비롯한 그 관련자들 이런 사람들을 중앙지검에 오늘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사 대표하고 소속 기자도 함께 고발했어요. 그래서 고발 제목은 뭐냐? 업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그리고 형사소송법상의 등사기록 남용금지법 위반, 남용금지 위반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고발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국회 소추 내린 변호사들도 고발하고 그리고 대한변협에는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김용현 장관의 수사기록을 받아서 증거로 채택하고 헌재가 그리고 이를 입수한 국회 측 대리인단은 해당 자료를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바른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헌법재판소법상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영배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은 괜찮다 이러면서 불법 행위를 자행했고 김용현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을 모두 송부받아서 정청래 그리고 그 소추단 변호인들한테 제공하고 증거 방법으로 채택했다. 자, 그리고 또 이 국회 측에서는 특정 언론의 수사 기록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서 김 장관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트럼프한테 전달해달라. 이런 요지에 지금 이제 서한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식 서한이 지금 SNS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떠다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부정선거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촉구하는 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제목이 뭐냐. 글로벌 선거 투명성 그리고 국제제재 이행 강화를 위한 리퀘스트 요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QI 리더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헌신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편지를 누가 썼는데 아주 잘 썼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자 하고는 시민으로서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할 2가지 중대 사안에 대해서 귀하께 간곡히 요청을 드린다. 2개. 자, 첫 번째가 뭐냐? 글로벌 선거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조사기구를 설립하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전자개표 그리고 선거관리 시스템이 최소 7개 국가에서 수입되어 사용되었고 해당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부정선거 의혹이 발생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문제의 핵심 배경에는 AWEB 즉 세계선거기관협회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있다.
자, 그래서 이 A웹이 특정 국가의 선거 시스템을 해외로 전파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주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첫 번째, UN 주도의 국제선거조사위원회를 설립한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두 번째가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A웹 그리고 관련 국가들의 선거 시스템을 감사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요, 이 A앱이 관여한 선거 시스템의 도입 그리고 운영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을 강화하고, 여섯 번째,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글로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공정한 선거에 수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그리고 두 번째,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된 유엔 조사단의 파견을 요청한다. 예. 그래서 최근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재임 중에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국제적 범죄 행위다. 따라서 불법적인 송금이 북한의 무기 개발과 인권 탄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이 편지 나름대로 상당한 좀 의미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요 편지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요거를 갖다가 지금 이 온라인 망에 최대한대로 올려놓으면 이것이 계속 인구에 회자되고 언론에 회자되면서 이게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주한미 대사관에서 이런 걸 수집해 가지고요, 미 정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예, 경험에 의하면. 자, 그러면 이제 미 정부 내에서도 한국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구나. 요게 정말 계엄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들이 상당히 이해를 할 만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가 말하자면 이게 제일 큰 게 말이죠, 직접적으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조치는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또 사실상 바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같이 이제 중견 큰 나라가 아무리 선거 문제라 하더라도 부정선거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다. 이거는요, 국내 문제에 대한 개입으로서 이거는 망신스러운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성은 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강천석 칼럼 요거를 보면요, 이재명이는 완전히 직격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이 직격. 자, 그래서 요 칼럼은요, 제가 그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강천석 칼럼의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권 교체의 태조의 당해문은 이재명 대표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헌을 안 하면 다음 대통령, 배우자, 다음 자식들 100% 감옥에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정당을 독재적으로 운영하면서 나라는 민주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이재명이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요 강천석 칼럼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때문에는 정권 교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정권 연장론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 연장론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지금 그 의견에 따르면, 강천석 칼럼에 따르면은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기네스북에 오를 인간이 지금 야당의 대표로 뛰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우선요, 이거는 좀 빼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밤은 깊었지만은 한번 들어보시죠. 시간은 나라마다 다른 속도, 다른 모양으로 흐른다. 긴 설 연휴 CNN을 들어도, BBC로 채널을 돌려도 온통 양원펑이라고 하는 40살 중국 엔지니어와 그가 창업한 AI 기업 딥시크 이야기였다. 장면마다 세계 정보산업 건물들이 한마디씩 하고 사라졌다. 그 많은 말의 홍수 중에 아직 머리에 남아있는 건 트럼프의 한마디였다. 딥시크의 AI 개발이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우리 산업이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맹렬히 경쟁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줬기 때문이다. 그 순간 트럼프는 대국 지도자다웠다. 한국은 아직도 반도체 연구 개발 인력의 발목에 주 52시간 근무 금지라고 하는 쇳덩이를 달아 놓고 있다. 예.
미국의 시간이 트럼프의 속도로 흘러가는 동안 한국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합작한 계엄과 탄핵의 감옥에 갇혀 지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59일, 탄핵소추 이후 48일 흘렀다. 그 사이 트럼프와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사 입에서 한국 안보와 기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마다 국민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속이 아련했다. 한때 한국은 선진 7개국 정상회담을 선진 8개국 정상회담으로 바꿀 꿈을 꾸었던 나라다. OECD 38개 회원국에도 한국 같은 나라는 없다. 현 헌법에서 윤 대통령은 8번째 대통령이다. 전임자 3명은 감옥에 갔고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끊었다. 그리고 무사한 것은, 그리고 이제 2명은 탄핵 소추되고 1명은 파면됐다. 전임자 2명은 재임 중 자식들을 감옥에 보냈고, 무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하나다. 사실은 이 무사가 수수께끼다. 청와대 비서실이 총출동해서 수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 누가 당선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대통령 말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관련자들은 유죄 선고를 받았고 윤 대통령이 찬밥 먹던 자신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속 발탁해준 구은을 갚은 게 아니냐는 말이 나돈다. 윤 대통령도 파면과 감옥의 작두 날 위에 서 있다. 87년 헌법 조정석에 탄 대통령 모두가 추락했다. 한국 사람이라면 이런 기종은 벌써 퇴출당했을 것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돼 누군가 이 헌법에서 다음 대통령이 된다 해도 본인, 배우자, 자식이 감옥에 가거나 그보다 더한 불행을 당할 확률이 100%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사람이 개헌에 앞장서야 할 이유다. 나는 다르다는 전임자, 전원이 불행을 피하지 못했다. 예. 이제 한 2, 3번만 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대통령 축임제, 내각 책임제, 이원 집정부제, 독일실 총리 책임제 등 모든 헌법에는 결함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결함을 운영의 묘로 메워 불행을 피했다. 그런데도 한국의 5년 단임 대통령의 대통령 모두가 실패했다는 것은 현행 헌법에 운영의 묘로선 메울 수 없는 결함이 있다는 증거다. 대통령이 탄핵 벼랑에 섰다고 나라가 내전을 벌이는 것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일이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지금 그때와는 다른 무슨 요인이 더해진 것이다. 바로 이재명 대표의 존재다. 이재명이가 10여 가지 혐의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선거법 1심 재판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이하고 내전 사태의 국가 현실과 연관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만일 이재명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민주당을 이끌었다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겠나 하고 묻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무려 29건의 탄핵안을 밀어붙였다.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일이다. 오로지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했다. 나라에 해가 되는 법안은 통과시키고 나라를 위해 한시라도 서둘러야 할 법안은 가로막았다. 그런 이 대표에게 사리를 넘어선 애국심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 들어선 이 증상이 더 심해졌다. 세계가 뒤바뀌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했다. 나라와 국민의 안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이해하기 힘든 비상계엄 선포를 마뜩지 않게 여겼던 국민들도 소름이 돋았고 동맹국 우방국들은 대경 실색했다. 이 대표 지지율은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 턱 밑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권교체의 최대 장애물이 이재명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이재명이는 민주당을 1인 독재체제로 운영하고 이견의 싹까지 뭉개버렸다. 정당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나라는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는가? 예, 한마디로 자질 부족인 거죠. 자질 부족. 이런 인간이 말이죠. 이런 인간이 제가 오죽해야 이 칼럼을 100% 그대로 여러분께 원용해서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나 완전히 똑같다. 이 칼럼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전 조기 선거는 물론이거니와 무조건적으로 의정 그리고 교사, 그 다음에 선거법 재판은 3월 안에 선거법 재판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2심 항소심은 3월 초에 그리고 대법원은 최소한도 4월 18일 이전에 굳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내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 헌탄핵 심판이 2월 중에 마무리돼서 3월 초에 선고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그야말로 신중치 못한, 그렇죠? 아주 번개로 처리라고 하는 헌재의 재판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열층 세게, 가열차게 더 비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